올바르게 정직하게 자라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현재 그 인성교육을 너무 부족돼 가지고 뭐 참 학교에만 맡겨서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뭘 꾸지람을 하면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을 고발을 하고, 이런 교육 문화가 돼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학교 공부만 최고가 아닙니다. 절대로 학교 공부가 최고가 아니에요. 인성교육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성장시켜 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도리인데, 학교 공부만 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에요. 학교 공부를 좀 덜 못해도 꼭 대학교만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그 인생을 다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초등학교만 나온다고 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나온다고 해서, 졸업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아이들 태어나면은 대학교까지 보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각박함 때문에 요즘 아이들도 잘 자녀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참 세상이 너무 잘못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다시 한번 마음가짐들을 하셔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이 살았었던 어떤 이런 문화, 이런 교육 방법 등을 절대로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이 그만큼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이런 버섯 같은 경우도 키우게끔 하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인성교육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거는 제가 여기 앞에 포스푸드 케어 여기서 이제 구매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포스푸드 케어가,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쇼핑에 상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는 재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어제 날짜에는 제가 버섯 또 다른 재배 시작이 돼 가지고 어제 오후 6시에 버섯 한 조를 또 이렇게 물에다가 샤워장에다가 물에다 담가 놓았어요. 물에 담가 놓은데 이제 오후 6시 되면 이제 다시 건져 가지고 또 이것처럼 재배를 하는데, 내일 라이브에서는 제가 물에 건져 가지고 나와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매일 이게 지금 2세트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거는 현재 한 1차 재배가 끝나고 수확을 하고 10일 동안 휴식을 취하는 배지 키트입니다. 원래 이렇게 손으로 자꾸 만지고 하면 안 되는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휴식되도록 놔뒀다가 말렸다가 나중에 이제 10일 후에 다시 1차 때처럼 물에다가 24시간 침종을 해서 건져가지고 계속 하루에 물을 5회 정도씩 뿌려주고, 또 재배 시작해가지고 보통 4, 5일 정도 되면은 버섯이 나오는데, 이 키트 하나에 만약에 7개 이상, 8개 이상 나오면은 나머지는 다 소금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3차까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2차 때에도, 1차 때에도 마찬가지고 2차 때에도 버섯 나오는 대로 그대로 키워버리면 2차, 3차가 재배가 안 된다는 거. 버섯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 설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이건 지금 버섯이 대관령에 있는 농가에서 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것도 농작물이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요. 친환경 인증이 2가지가 있잖아요. 무농약하고 유기재배. 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아서 관리한 버섯 키트인데, 이거는 지금 농가에서 초창기 때 이 사진을 가지고 이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건 좀 몇 년이 흘렀던 그런 거다 보니까 버섯이 여기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상태로 버섯을 많이 달아버리면은 2차, 3차 재배가 어렵다는 걸 아시고, 요건 그냥 버섯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온다는 걸 참고만 하시고, 설명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서에 보면은 이렇게 키웁니다 해서 그 순서별로 잘 때가 있어요. 아이스박스를 개봉하신 후 비닐을 벗기지 말고 배지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24시간 동안 침수시켜 줍니다. 택배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해주고, 혹시 배지 수령을 했는데 버섯이 올라오고 있으면 침수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버섯을 한 이틀 지나야 버섯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수가 끝나면 접시나 쟁반에 올려놓고 지켜보면서 2일 후에 비닐을 벗겨주세요. 비닐을 벗길 때는 이게 날카로운 문방구 칼이 이제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아이들에게 그 칼 도구를 맡기지 말고 어른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쟁반에 이제 놓고, 아니면 개별 쟁반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줘가지고 하루 5회 정도 물을 주다 보니까 이 밑에서 간혹 곰팡이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럼 곰팡이가 발생되면 걱정하시지 말고 수도가에나 물 흐르는 데 가서 물 흐르게 해놓고 칫솔로 살살 이렇게 씻어주면은 곰팡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 시작 5일 정도가 되면 이 정도 크기가 돼요. 이 정도 나오면은, 요보다 조금 작았을 때 버섯을 손으로 집어주면은, 소금을 해주면은 됩니다. 버섯이 잡힐 정도만 되면은. 그러니까 버섯이 새끼손톱만큼 자라면 8개 정도만 남기고 솎아내줍니다. 그래서 저도 빨간 글씨로 밑에 보면은 솎아내기를 하지 않으면 1회 이상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주의 표시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섯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가시 퍼지기 시작하면 수확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정도 크면은요. 이게 버섯이 한 2주 정도가, 수확 시작 2주 정도가 지나면은 버섯 줄기가 이제 노후가 돼요. 마르거나 이렇게 물을 줘도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한 2주 내외로 온도에 따라서 조금 크는 속도는 달라집니다만 보통 한 2주 정도의 수확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버섯에서 이제 간혹 이 버섯에서 위에 갓에서 포자가 하얀 밀가루처럼 그런 포자가 날릴 수가 있어요. 하얗게 포자가 날릴 수 있는데, 그거는 걱정하시지 말고, 그거는 곰팡이도 아니고 버섯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대로 수확을 하시면 돼요. 포자가 날려도. 그리고 이제 버섯을 수확을 한 배지는 그늘에서 10일 동안 실온 20도에서 25도에서 안정을 취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에 놓고 어디 사람이 잘 이렇게 받치지 않는 곳에서, 한쪽에 이제 그늘지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이제 보관을 눕혀놓거나 세워두면 되겠죠. 그래서 휴식 시간을 갖춰준다. 그리고 이제 10일 후 배지를 다시 24시간 동안 첫 번째와 같이 물에 침수시킨 후 설명서 2번으로 돌아가서 버섯이 날 때까지 물을 뿌려주고 이렇게 관리하면 버섯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버섯을 이 스티로폼 박스에서 그대로 물을 담고, 또 버섯 키트가 뜨지 않게 무거운 것을 물 주머니를 만든다든지 뭐 해서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위에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24시간 꼭 침수시켰다가 건져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마지막에 이제 이 수확이 끝난 3차까지든 1차든 2차든 3차든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이 배지는 톱밥이니까 이걸 밭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아까 상토처럼 됐는데 저걸 건조해가 말려가지고 상토에다 섞어도 되겠죠. 상토에다 섞어가지고 거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토에다 섞으면은 이 통기성이 좋아지겠죠. 이제 이런 톱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용할 것이 없는 분들은 아깝지만 어떻게 하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나 이런 데 담아가지고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도시에도 화분을 다들 많이들 키우고 있기 때문에 꼭 버리시지 말고 말려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말려서 잘게 부숴가지고, 아까 제가 흙 만드는데 흙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좋은 퇴비가 되는 겁니다. 저런 게 들어가야만이 토양이 수음을 쉴 수가 있어요.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집에서 키워가지고 좋은 볼거리가 되고, 반려식물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학습 체험이 되고, 또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거름으로 퇴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좋은, 우리 주변에
먹거리 생산도 되고 반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일부러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려고 곰팡이 낳는 걸 제가 씻지 않고 이렇게 놔뒀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보세요. 수분이 늘 머금고 있거나 한 곳에 여기는 물이 다 고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푸른 곰팡이가 발생이 됐고요. 또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걸 할 때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수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우리 생활 공간에 곰팡이가 발생하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수분이 계속 물을 줬기 때문에 물만 먹고 자랐잖아요. 이 버섯이 다른 영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은 이걸 들고 수돗물 틀어놓고 이렇게 칫솔로 가지고 살살 하면은 잘 씻겨 나가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놔두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겁니다. 이게 기본본으로. 아까 이거는 보면은 버섯 없잖아요. 보세요. 곰팡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같이 놨던 걸 칫솔로 씻어 가지고 이렇게 건조를 시켰는 거거든요. 요거는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놔뒀던 거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고 이렇게 씻어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째. 이것이 제가 이제 봄에 2월 달에 샐러리 모종을 키워가지고 요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바깥에 이제 4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이 관리를 했는 샐러리입니다. 성장을 하면 잎을 따가 잎을 올려 여러 번 땄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거 식물을 키워가지고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기에 좋고 반려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키웁니다. 이 아까 온도가 12도, 13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냉하게 이렇게 키우면 식물이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먹거리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식물을 안에서 이제 보고 힐링이 되고 반려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여기 볼펜인데요. 볼펜을 여기 꼽아 놓은 거는 우리가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첫째가 대형 농사이든 큰 농가이든 텃밭 농사이든 이런 화분 농업이든 첫째가 뭐냐 하면은 햇볕하고 통풍, 공기죠. 통풍, 그 다음째 물 관리. 이거는 매일 체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확인을 하고 매일 물 관리와 통풍과 어떤 햇볕은 이제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구름이 낀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부터 여름까지 농사 짓는 경우도 노지 같은 경우도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돼. 세 가지가 중요하게 맞아야 되고 특히 또 시설하우스나 이런 하우스 내에서도 햇볕도 중요하지요. 공기 소통도 통풍도 중요하지요. 물 관리 중요하잖아요. 여름에 만약에 통풍을 해야 되는데 통풍을 시키지 않고 하우스 개폐기나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식물이 다 삶아버리잖아요. 온도에 의해가. 그래서 이 통풍 관리가 실내이든 모두가 그렇게 매일매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게을리하면은 농업에는 어떤 큰 피해를 받아서 일순간에 농업을 망쳐버린 수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잘못되면은 통풍하고 햇볕은 아까 햇볕도 마찬가지예요. 하우스 내에 통풍을 시켜주지 않고 개폐기하고 탁 내려놔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개폐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햇볕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삶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식물 1년 농사가 끝나버려요. 그대로. 그래서 햇볕, 통풍, 물 관리 이 세 가지는 정말로 매일 눈여겨봐야 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째 가서 이제 농약 관리, 영양 관리, 식물에 필요한 16가지 원소 투여시켜주는 이런 관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일주일이라든지 열흘, 15일, 2주, 어떤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살펴볼 매일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햇볕,
통풍, 물 관리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 실내에서 물 관리가 정말로 중요하죠. 실내는 또 바깥에 하고 보다 틀려가지고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흙이 말랐어요. 지금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흙이 이렇게 말랐어요. 흙이 말랐는데, 근데 이걸 이제 왜 이걸 제가 이것들 놔뒀냐면은 대부분 사람들 위에 있는 흙 마름과 이런 것만 보고 물을 주거든요. 위에서 주든지 아니면은 밑에 이제 이런 화분은 속에다 물을 이제 여기다 물을 채워주는, 조금 요 정도 되게끔 물을 채워주는데, 이 물을 공급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식물을 만약에 대부분 다 우리 식물이 잘 자라다가도 비실비실해가지고 죽는 이유가 병이 들려서 죽는 것보다 물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식물이 고사를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물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 관리가 80% 이상이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병이 오는 거는 1, 20%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흙에다가 그런 영양소라든지 어떤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되는 그런 제품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위에서부터 물 관리를 잘못해버리면은 식물은 한순간에 모든 게 병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걸 뚫어가지고, 이걸 약간 이제 이 뿌리하고 최대한 좀 멀리 최대한 가 쪽에다가 이걸 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 구멍을 넓히는 거예요. 약간. 이걸 푹 찌르면,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말라가지고 물을 잘 안 주다 보니까 건조해가지고 이제 잘 안 뚫려지는데, 이게 수분이 맞으면 푹 잘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좀 들어가도 뿌리 쪽에서 조금 세근이나 뿌리 쪽이 좀 손상을 해도 식물이 다 그런 걸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바로 고사를 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뚫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구멍을 넓혀가지고 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면은 흙의 마름을 이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속에까지가 건조를 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식물이 이제 잎이 이제 사드리하게 해가지고 처지잖아요. 이렇게 처져요. 식물이 수분이 부족되면은. 지금 이건 수분도 아직 부족되지를 않아요. 이게 며칠째, 제가 한 3일째 지금 마르고 있는데도 식물이 아직 물을 달라고 신호를 조금씩 보내고는 있는데 아직 내가 더 말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반복적으로 잘 물 관리를 해야만이,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것만 건강하게 키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실내에서 식물 반려식물이든지 공기정화식물들 잘 자라다가 점점 이렇게 시들이하게 죽고 하는 원인이 물 관리가 잘못됐다 하는 원인을 아시고 물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물 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 째. 자, 그 병에 이제 병을 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병을 예방을 하려면은 어디 갑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GAP 농약 같으면은 농약을 써야 되잖아요. 농약. 살균제도 써야 되고, 해충을 잡으려면은 살충제도 써야 되고, 또 잡초를 잡으려면 제초제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가 실내이니까 친환경 농업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화학 농약은 실내에서 사용을 하면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이제 좋지가 않겠죠. 이 냄새가 바깥으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같으면은 뭐 사용을 해도 공기가 자동적으로 날아가서 우리 인체에 숨을 쉬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실내에는 화학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환경인 농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다 떠나서 제가 이제 실내 옛날 그전에 농업을 크게 할 때 엽채류 농업을 주로 채소 농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매일 수확을 하잖아요. 뭐 면적이 넓다 보면은 이쪽에 수확하고 저쪽은 며칠 또 크도록 놔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농약 관리를 했던 것 중에가 제가 유기농업 자재 이제 등록이 됐고, 병해 관리용 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친환경 농업 자재라 그러죠.
우리나라 친환경 육성법에서 농약과 일반 이런 제품을 분리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친환경 농업에서는 농약이란 단어를 잘 사용을 하지를 않았죠. 그게 이제 육성법이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 농업인들과 도시민들 간에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나 하고 이것 때문에 불신을 많이 받게 됐던 거예요. 우리 그 일반 농업인들이 주로 설명을 했던 것이 도시민들에게 우리는 농약 사용 안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친환경 농업에 맞는 농약을 사용합니다라고 이렇게 길게나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농약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농약을 사용 안 한다는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에서 농민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그 도시민들은 어떻게 농약 사용 안 하고 농사를 짓나 이렇게 이제 불신을 하게 됐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많이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각 이렇게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친환경 농업에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농업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 정도를 알게 되고 또 자가 제조를 해서 독초를 이용하든지 뭐 각자가 이제 그 친환경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자가 제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 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제품을 만들 시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수로 해서 그 자가 제조를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만들면 비용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드는데 어때 잠시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대부분 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제품화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농업을 하고 또 농약 회사가 만든 농약 이름이 붙어 있는 친환경 농업이라 할지라도 농약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미생물 농약은 그 유기농업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미생물 농약, 일반 화학 농약이 아니고 미생물 농약은 그 유기농업에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농약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이런 그 농작물에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생물 농약은 사용을 해서 그 어떤 화학 농약처럼 이 농약을 사용한 후에 이 제품을 사용한 후에 며칠 만에 수확을 하세요라고 이런 게 없어요. 안전 기준이. 왜냐하면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 살포를 해서 물이만 마르고 난 다음에 바로 수확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 제품을 이제 이게 프로폴리스를 성분을 해서 만든 특허 제품인데요. 프로폴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꿀벌이 만든 그 천연 항생 물질이잖아요. 이건 프로폴리스 뭐 치약도 있고 프로폴리스 기능성 식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생활용품들이 이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프로폴리스를 이용해서 병균을 예방하는데 이제 좀 이용을 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좀 유명해졌고요. 제품 값은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 제품 생산된 거는 제가 농산물 가치를 만든 거죠. 더 높게. 일반 농산물로 같이 가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직거래 문을 열고 또 그 납품을 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납품을 하면서 일반 시장에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일반 시장에 출하를 했다가는 어떤 그 맞질 않겠죠. 그래서 그 판매처는 각자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은. 잠깐만요. 화면이 잠시 중단됐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되니까 그런지 이게 화면이 정지가 되는 그런 또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성분은 지금 그 포항 진농산업이라는 곳에서 광물질 그 원료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 제품을 그 제품화를 하는 그런 회사와 기업에 납품을 그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수년간 그 프로폴리스를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이제 어떤 이런 제품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사용하는 우리 대형 농가들이 많습니다. 대형 농가들이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프로폴리스 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뭐 성주에 가면은 성주 참외가 프로폴리스 사용한 성주 참외 또 아니면 뭐 안동 지역에 가서 뭐 어떤 그
프로폴리스를 사용한 유명한 어떤 그런 지역 특산